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김하성이 2년 연속으로 골드글러브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내셔널리그 유격수 부분에서 최종 3인에 올랐던 김하성은 올해는 내셔널리그 이루수와 유틸리티 두 부분에서 모두 최종 3인에 올랐습니다. 최종 3위는 3명을 고른 다음에 결선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된 순위에서 상위 3명의 이름을 공개한 것으로 최종 우승자는 월드시리즈가 끝나면 발표됩니다. 김하성의 수상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골드글러브는 감독 코치들의 투표가 75%, 수비지표가 25%가 반영됩니다. 골드글러브에서 사용되는 수비지표는 SABR이 집계하는 SDI로 다양한 평가 기관들의 지표가 모두 들어있는 종합 지표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유틸리티와 투수를 제외한 16명의 수상자 중 13명은 SDI 1위 선수가 그대로 수상을 했습니다. 1위를 하지 못하고도 수상한 3명 중 2명은 아레나도와 스완슨으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선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엉뚱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바로 75%의 감독 코치 투표 때문입니다. 지난해 아메리칸 리그 일루수 수상자는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였지만 게레로는 SDI 5위에 불과한 선수였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수비가 좋지 않고 SDI 7위에 불과한 후안 소토가 우익수 최종 3인에 들어간 거였습니다. 이에 골드글러브 수상자는 대체로 SDI 순위와 일치하지만 감독 코치들의 선입견에 의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김하성의 경쟁자들은 1루에서 니코 오너와 브라이슨 스탓, 유틸리티에서 토미 에드먼과 무키 베츠입니다. 이에 2개를 다 수상할 수도 있고 2개를 다 수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유틸리티의 경우 그동안 붙박이 우익수였으며 고액 연봉자인데도 우익수로 77경기, 이루수로 62경기, 유격수로 12경기에 출장한 배츠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루수 수상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개되고 있는 SDI 순위는 8월 13일에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최종 순위와는 다를 수 있지만 김하성은 스탁과 호너를 제치고 내셔널리그 이루수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다만 김하성은 시즌 막판에 수비 지표가 떨어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SDI 최종 순위는 1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감독 코치들의 투표입니다. 하지만 김하성은 올해 수비로 가장 크게 화제가 된 선수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득표율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골드글러브 투표는 전혀 엉뚱한 결과도 나오기 때문에 최종 발표가 나올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포지션을 살펴보면 아메리칸 리그 유격수는 SDI 1위 완더 프랑코가 빠진 가운데 2위 볼피와 7위 코레아, 10위 내에 없는 시거가 최종 3인이 됐습니다. 2013년 데뷔 시즌부터 10년 연속 골드글러브 수상에 성공하고 5개의 플래티넘 글러브를 따냈던 아레나도는 최종 3인 내에 이름을 올리지 못해 11년 연속 수상에 실패했습니다. 내셔널리그 3루수 최종 3위는 키브라이언 헤이즈, 라이언 맥맨, 오스틴 라일리로 SDI 3위 마차도도 3위 내에 들지 못했습니다. 내셔널리그 포수 3위는 리얼무토, 패트릭 베일리, 가브리엘 모레노가 이름을 올렸고 작년에 2루와 유틸리티에서 3인 내에 들었지만 수상하지 못했던 에드먼은 유틸리티에서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포스트 시즌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올 시즌 홈승률 22위자 원정 승률 3위 팀인 휴스턴은 원정 경기가 되자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휴스턴은 텍사스 홈구장에서 열린 3차전을 8대5로 승리했습니다. 휴스턴은 포스트 시즌 성적이 홈 1승 3패, 원정 3승 무패가 됐습니다. 텍사스가 3연승에 실패함으로써 97%의 확률을 놓친 반면 2연패 후 1승에 성공한 휴스턴은 시리즈 승리 확률이 26%로 높아졌습니다. 휴스턴은 정규 시즌부터 최근 원정 9승 1패이며 글로벌 라이프 필드에서는 최근 11승 1패입니다. 가을의 사나이 하비에르는 또 팀을 구하는 피칭을 했습니다.
특유의 돌직구가 부활한 하비에르는 5.2이닝 2실점 5투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하비에르는 포스트 시즌 선발 4경기 성적이 5.1이닝 1피안타 무실점, 6이닝 무피안타 무실점, 5이닝 1피안타 무실점, 5.2이닝 3피안타 2실점으로 22이닝 26K 2실점이고 70타수 5피안타로 피안타율은 7푼 1리입니다. 9월 13일 이후 36일 만에 마운드에 오른 슈어저는 4이닝 5피안타 5실점에 그침으로써 본인의 역할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슈어저는 경기 내용이 좋으면 89까지 던질 예정이었습니다. 슈어저는 94.1마일의 포심 평균 구속이 시즌 평균보다도 좋았지만 변화구 제구가 좋지 못했습니다. 슈어저는 2019년 월드시리즈 때 최악의 몸 상태에도 7차전에 등판해 휴스턴을 상대로 5이닝 2실점으로 선전했지만 그때는 4년 전이었습니다. 텍사스는 슈어저가 아니었어도 데인 더닝이나 앤드류 히니가 선발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회를 공 8개로 출발한 슈어저는 2회 갑자기 1-3안루에 몰립니다. 휴스턴은 제레미 페냐가 2루수 파플로 물러나 무득점으로 끝나는 것 같았지만 슈어저의 폭투로 한 점이 들어온 후 욕바지 말도나도가 기적의 2타점 적시타를 날립니다. 그리고 17타수 무안타를 이어가고 있던 알투베가 3회 솔로 홈런을 추가합니다. 포스트 시즌 홈런이 25개가 된 알투베는 매니 라미레스와 차이가 4개가 됐습니다. 올해 글로브 라이프 필드에서 정규 시즌 포함 8경기 8홈런이 된 알투베는 펜스 앞까지 날아간 타구도 2개가 있었습니다. 휴스턴은 4회에도 아브레유의 선두타자 2루타와 2번의 적시타로 5점째를 냅니다. 3안타 대활약을 한 2번은 김하성처럼 2루수와 유틸리티에서 골드글러브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첫 2경기에서 4득점이었던 휴스턴은 오늘은 4회까지 5점을 냅니다. 5회 2사까지 노히트였던 텍사스는 너데니얼 로의 첫 안타에 이어 8번 타자 조시영이 투런을 때려내 앞선 포스트 시즌 선발 3경기가 1피안타, 무피안타, 1피안타였던 하비에르에게 첫 2안타 경기를 선물하고 2점을 쫓아갑니다. 하비에르는 포스트 시즌 선발 등판을 시작한 후 21이닝 연속 무실점이 중단됐습니다. 텍사스는 곧바로 중견수 레오디 타베라스가 알바레스의 홈런을 훔쳐냅니다. 텍사스는 3번까지 승격한 에반 카터가 6회 2사 후 8구 2루타를 때려내 하비에르를 마운드에서 내려오게 하지만 적시 2루타가 될 수 있었던 가르시아의 타구를 브렌틀리가 몸을 날려 잡아냅니다. 앞서 홈런 도둑을 맞고도 미소를 잃지 않았던 알바레스는 7회 초 2-3 안루에서 7대2로 달아나는 결정적인 2타점 적시타를 윌 스미스를 상대로 날렸습니다. 텍사스는 0이 두 번째 투런을 때려내지만 결국 석점차로 패했습니다. 0은 포스트 시즌에서 멀티 홈런 경기를 만든 텍사스의 최연소 선수가 됐습니다. 오늘 경기는 디트로이트로 트레이드가 되자 텍사스가 162전 162패를 했으면 좋겠다는 저주를 알렸던 이안 킨슬러가 이스라엘 유니폼을 입고 시구를 했습니다. 킨슬러는 이번 WBC에서 이스라엘 대표팀의 감독을 맡았습니다. 내일 열리는 4차전에서 휴스턴은 얼퀴디가 등판할 것으로 보이며 텍사스는 더닝과 히니가 모두 나설 전망입니다.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은 3시간이 되기 전에 끝난 경기가 2021년은 37경기 중 한 경기였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27경기 중 절반이 넘는 14경기가 3시간 전에 끝났습니다. 아레나도, 누빠, 요시다가 응원했던 어제 퍼시픽 리그 파이널 스테이지 1차전에서 야마모토 요시노부는 7이닝 10피안타 5실점으로 2022년 7월 3일 이후 최다 실점 경기를 했지만 오릭스는 8대5로 승리했습니다. 야마모토는 23경기에서 16승 6패 1.21로 3년 연속 퍼시픽 리그 MVP와 3년 연속 사하무라상도 확정적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